후반기 관심 10개 클럽의 36라운드 리뷰. 아스날과 리버풀 무승부. 첼시전 승리로 한숨 돌린 뉴캐슬. 잠열 중인 노팅엄. 편을 하겠습니다. 36라운드 리뷰 요약을 하겠습니다. 2위 아스날은 리버풀과의 빅매치에서 무승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은 또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한편 3위 맨시티는 예상 밖의 무승부를 한 반면 4위 뉴캐슬과 5위 첼시의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승리하면서 맨시티를 밀어내고 뉴캐슬이 3위에 올랐습니다. 6위 노팅엄은 또다시 무승부를 하면서 6위 자리를 아스톤 빌라에 내주고 7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시즌 말 예상 순위와 탑5 가능성을 평가해보겠습니다. 2에서 4위 경쟁 대상인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세 팀은 하위 팀의 승리만 한다면 남은 상위 팀 간 맞대결 승부와 상관없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37라운드 아스날과 뉴캐슬 전에서 승리한 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확정될 수 있겠네요. 5, 6위 경쟁 중인 아스톤 빌라와 첼시는 이변이 없다면 첼시와 노팅엄 맞대결에서 첼시의 결과에 따라 5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부진이 연속되는 노팅엄은 2연승 중인 아스톤 빌라와 처지가 바뀌었는데요. 자력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하고 전승 후 경쟁팀들이 자멸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36라운드 매치별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매치였던 2위 아스날과 1위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의 맞대결은 2대2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전반 아스날은 사카의 2번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고 트로사르, 메리노, 웨데고르의 슈팅은 수비에 막혔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8분 디아스의 슈팅이 라야 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19분 학포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으나 20분 스로우인 상황 로버트슨의 크로스를 학포가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곧 이어 21분 롱크로스를 받은 소보슬라이의 패스를 문전 쇄도하던 디아스가 추가골을 넣으며 리버풀이 2점 차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24분 역습 상황 커티스 존스의 슈팅은 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 코나테의 헤더가 골대를 벗어나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은 메리노의 슈팅이 키퍼에 막혔지만 2분 트로사르의 크로스를 마르티넬리가 헤더로 득점하며 시작부터 아스날이 1점 만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10분간 양팀의 공방이 오갔는데요. 아스날의 사카, 트로사르, 벤 화이트, 리버풀의 로버트슨의 슈팅은 무위로 끝나고 11분 소보슬라이의 중거리 강슛은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아스날의 거센 공세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16분 프리킥 상황 세컨드 찬스에서 마르티넬리 슈팅과 18분 사카의 슈팅은 키퍼에 막히고 20분 코너킥 상황 살리바의 헤더와 25분 웨데고르 중거리 강슛은 수비에 막혔으나 세컨드볼을 메리노가 헤더로 득점하면서 아스날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실점한 리버풀의 공세가 시작되었는데요. 31분 흐라 벤베르흐, 37분 아놀드의 프리킥, 39분 조타, 44분 로버트슨, 45분 엘리어트의 슈팅이 모두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추가 시간 아스날의 웨데고르 슈팅이 살짝 벗어나고 리버풀 키퍼에 막힌 반다이크 헤더의 세컨드 볼을 로버트슨이 득점하였으나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면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에는 실패했지만 어려운 대결에서 승점 1점을 챙겼네요. 3위 맨시티는 강등팀 사우스햄튼을 만나 무득점 무승부하였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전략으로 전후반 각각 1개씩 2개의 슈팅에 그쳐 득점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맨시티는 상대의 밀집 수비의 영향과 마르무시의 골대 타격 등 불운도 있었지만 슈팅 26개 유효 슈팅 5개 기대 득점 1.82점이 말해주듯 슈팅의 질과 결정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후반 위협적인 크로스나 찬스 상황을 놓치고 문전 공격수 간 동선이 겹치는 등 경기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진이 경쟁팀에 비해 유리해도 순위 경쟁에 걱정이 되네요. 세 번째는 36라운드 순위 경쟁의 기로에선 4위 뉴캐슬과 5위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뉴캐슬이 첼시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머피의 크로스를 토날리가 득점하면서 뉴캐슬이 앞서갔습니다. 이후 20분은 반스, 기마랑이스, 머피, 이삭을 중심으로 뉴캐슬이 공세를 펼쳤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양팀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다 35분 첼시의 잭슨이 위험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추가 시간 이삭의 2차례 슈팅은 키퍼에 막히거나 골대를 벗어나고 네트의 슈팅은 수비에 막히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찰로바의 헤더는 골대를 벗어나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은 뉴캐슬이 역습을 노리며 수비적 모드로 나왔는데요. 첼시는 쿠쿠레야와 엔소, 파머를 중심으로 수적 열세에도 전반보다 더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45분 기마랑이스의 원더골이 키퍼가 막을 수 없는 포물선을 그리며 득점이 되면서 경기는 뉴캐슬의 2점차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뉴캐슬은 순위 경쟁에 쳐터들인 첼시전에서 승점 3점을 챙겼으나 첼시는 승점도 놓치고 다음 경기 잭슨의 결장 부담도 생겨서 아쉽네요. 6위 노팅엄은 강등팀 레스터시티를 만나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전반 초반은 2분과 4분 우드의 슈팅과 헤더로 노팅엄이 먼저 득점을 누렸지만 16분 스로우인 상황 키퍼에 막힌 빌랄의 슈팅에 세컨드볼 찬스에서 코디가 득점하여 레스터시티가 앞서갔습니다.
이후 노팅엄의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20분 깁스 화이트의 중거리 슛은 골대를 넘어갔으나 25분 프리킥 상황 깁스 화이트가 헤더로 득점하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노팅엄의 공세 속 41분 깁스 화이트의 프리킥, 43분 도밍게스의 강슛, 44분 우드의 헤더가 추가 득점에 실패하고 추가 시간 레스터시티의 코너킥 상황 제이미 바디의 헤더가 골대를 벗어나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7분 레스터의 저스틴 슈팅이 골대를 벗어난 직후 노팅엄이 공세를 펼쳤는데요. 8분 도밍게스의 헤더는 키퍼 정면을 향하고 10분 우드의 헤더는 수비에 막혔으나 11분 중원에서 깁스 화이트의 롱크로스를 우드가 헤더로 득점하며 노팅엄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실점 후 레스터시티가 다시 공세를 펼쳤는데 21분 부오나노테 헤더, 24분 파에스의 슈팅, 27분 제이미 바디의 문전 찬스, 31분 메카티어의 헤더는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35분 노팅엄의 프리킥 상황 깁스 화이트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벗어나며 득점에 실패한 반면 36분 부오나노테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제치고 드리블하여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득점하면서 레스터시티가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추가 시간 노팅엄 예이츠와 깁스 화이트의 슈팅은 수비에 막히고 레스터시티 몬가의 두 번째 슈팅은 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승점을 쉽게 얻으리라 생각되었던 노팅엄이 3경기 연속 승리를 못하면서 챔피언스리그의 자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낮아졌네요. 7일 아스톤 빌라는 본머스를 만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40분까지 양팀은 골대를 벗어난 램지의 슈팅과 키퍼에 막힌 이바니우송의 헤더 각각 한 번씩의 슈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 아스톤 빌라의 공세가 거세졌는데요. 43분에 아센시오의 슈팅이 골대를 맞추고 추가 시간 비니의 위협적 크로스, 이후 카마라와 캐시의 슈팅 모두 키퍼의 선방에 막혔으나 종료 직전 로저스의 크로스를 와킨스가 득점하면서 아스톤 빌라가 선제 득점을 하고 전반이 종료되었습니다. 후반 시작 아스톤 빌라 카마라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난 이후 득점이 필요한 본머스가 주도했지만 의미 있는 슈팅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35분 아스톤 빌라의 램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면서 본머스의 공세가 거세졌는데요. 36분 세메뉴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나고 37분 이바니오송과 41분 자바르니 헤더는 키퍼에 막혔습니다. 추가 시간 테버니어의 크로스 상황 세메뉴의 슈팅을 캐시가 골대 안에서 헤더로 클리어링 해내면서 본머스는 득점에 실패하고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8위 경쟁 중인 본머스를 만나 아스톤 빌라에겐 힘든 경기였지만 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37라운드 관전 포인트입니다. 37라운드의 토픽 경기는 아스날과 뉴캐슬의 맞대결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사실상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한 경기 남긴 상황에서 5, 6위 팀과 아스날은 승점에서 3점 차 이상이 되고 뉴캐슬은 골득실 차에서 앞서 있어 사실상 확정에 가깝습니다. 한편 4에서 7위 팀은 중하위 팀들과의 경기라 패하면 더 이상 순위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둔 두 팀과 대결하는 첼시와 아스톤 빌라가 다른 경쟁팀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 궁금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